첫 번째로는 비염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나 의료기관에서 얘기를 비염이다 해서 가면은 거의 대부분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또 환자분들도 무조건 그냥 알레르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염의 유형을 보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비염 유형도 굉장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도 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과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런 뜻이고, 비특이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특이성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흔히 말하는 진먼지 찐득이나 꽃가루, 고양이 털, 먼지, 화학물질과 같은 이런 이물질에 반응을 하는 것인데, 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실제로는 아주 어린아이들, 면역 기능이 아주 약한 어린아이들이거나 성인에게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그분은 면역 기능이 매우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 이상 성인들의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이성보다는 거의 다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비특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원인이 특별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 원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체온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호소하는 것이 아침에 따뜻한 데서 잘 자고 나와서 거실로 나올 때나, 혹은 이제 씻으러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또 샤워하고 나오거나, 혹은 찬바람을 맞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쏘이거나 이렇게 찬 기온에 노출이 됐을 때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 콧물 때문에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데, 그게 이물질이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이 아니라 체온이 변화가 됐을 때, 기온이 변화됐을 때 그 기온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바로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특이성 비염이나 특이성 비염이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같이 치료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체온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 즉 체온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알레르기라고 생각해서 오시지만 실제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비후성 비염이나 건조성 비염, 위축성 비염과 같은 비염 유형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간헐적으로 재채기하고 콧물이 날 때가 있지만은 주로는 코가 답답하고 막히고 건조하다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코 점막에 열이 꽉 차서 점막에 혈관이 늘어나고 부으면서 코 구멍이 좁아져 있는 혹은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환자가 코가 막힌다, 답답하다, 혹은 건조하다 라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비후성 비염 환자들 중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가 비후성으로 발전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후성 비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레르기성 비염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비후성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할수록 당장은 증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비염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맞춰서 치료하면 안 되고 비후성 비염에 맞춰서 치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건조성 비염인데, 이분들은 비후성 비염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비후성 비염이 없이도 건조성 비염이 있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코 점막에 있는 점액이 말라서 코가 항상 마르고 건조하고, 건조해지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형태. 그래서 좀 더 심해지면 누런코가 생기거나 코딱지가 생기거나, 혹은 코가 헐기도 하고 코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건조성 비염 환자인데
알레르기라고 생각해서 잘못 치료하면 알레르기 치료는 대부분 콧물을 말리는 형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건조성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 치료를 하면 할수록 코가 더 건조하고 답답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를 몇 년씩 하다가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건조성 비염에 맞춰서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이 가장 악화된 형태, 가장 만성화된 형태가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 점막이 완전히 쪼글쪼글하게 피부가 위축되듯이 완전히 말라붙어져서 코피도 잘 나고 코가 아프기도 하고 코가 헐기도 하고 늘 코딱지가 잘 생기는, 그리고 실제로 풀어보면 코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코가 그냥 항상 답답한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가면 코가 잘 뚫려있다, 코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코는 이상이 없다는데 항상 그분은 이제 코가 불편한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비염이 가장 악화된 만성적 단계에서 코 점막이 완전히 위축이 되어서 쪼글쪼글해졌기 때문에 코 안이 당기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심하면 아프기도 하고 늘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와 같은 그런 증상을 느낍니다. 왜냐면 병원에 가면 괜찮다는데 자기는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위축성 비염인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와 혈이 매우 부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체액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해야만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염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 또 비후성 비염, 건조성 비염, 위축성 비염 등 비염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유형마다 원인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일 그냥 비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알레르기다라고 해서 치료한다면 실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편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비염 유형을 정확하게 감별하고서 거기에 맞게 원인 치료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